안녕하십니까. 일반법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공장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재보험 적용물건 종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주택물건, 일반물건, 그리고 공장물건, 공장이나 작업장을 그냥 공장물건으로 적용을 해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공장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될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복합구조 건물요율이 있습니다. 공장에는 이런 건물들이 많죠. 사무실, 공장, 증축공장, 천막, 창고 이렇게 사용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일반 물건이라 하면 당연히 4급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만 공장인 경우에는 복합구조 건물 적용 기준이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복합구조 요율 산출 예시입니다. 지금은 전산에 면적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 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1급인 경우 이제 요율이 0.1%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급은 0.2, 0.3, 0.4. 면적을 보면 1급이 이제 10평방미터, 2급이 140, 3급이 30, 4급이 20, 다 합치면 이제 200평방미터죠. 그래서 1급은 5%, 2급은 70%죠. 그래서 이 70%에 도달하는 급수가 우급이 됩니다. 그게 2급이죠. 그래서 우급은 2급이 되는 부분들. 열급은 3급, 4급. 30하고 20평방미터. 그래서 요율을 적용은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죠. 1급이 아까 5%였죠. 0.1에 5%, 70%, 15%, 10%. 그래서 가중치를 둡니다. 이 가중치에 대한 설명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2990%가 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 물건이고 주택 물건이면 요 급수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주의사항이죠. 전체 바닥 열급 구조 최열급에 해당하는 면적이 30% 이하인 부분만 적용을 해줍니다. 초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열급이 이 건물 급수가 됩니다. 그리고 공장 물건에만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할증 개수가 있었죠. 열급 바닥 10% 이하면 1.1, 20%, 1.2, 30% 이하 1.3을 적용합니다. 조금 전에 30%였으니까 1.3을 적용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공장에 보면 이제 부속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부속 동력실, 사무실, 식당, 경비실 이런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부속 동력실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발전소나 변전소, 보일러실이라든지 제어실이라든지 기계실, 펌프실 이런 부분들은 다 부속 동력실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부속 작업장 요율입니다. 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이건 부속 작업장 요율이고 시험 공장은 해당 공장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 부속 시설, 사무실이나 기숙사, 사택, 식당, 경비실 이런 부분들은 다 일반 부속 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창고, 창고로 사용한 탱크도 포함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장에 이제 기계 장치들이 있죠. 기계 장치 적용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계 장치에는 동력 배선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건물에 물려 있으면 건물로 가입을 하는 부분들. 별도로 분기되어 있는 배선은 기계에 포함을 해서 동력 배선이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같이 포함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더라는 부분들. 그리고 일상 사용하고 있는 잉크, 연료, 기계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유 같은 경우는 소모품에 해당하죠. 그래서 집기비품에 가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변압기 내에 있는 절연유 같은 경우는 기계의 일부로 봐서 그 기름 포함해서 변압기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공장에 옥외 설비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변압기가 있다든지 변전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옥외 설비 장치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본체는 사무실에 있고 외기는 밖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다 같이 안에 있는 거로 적용을 해줘라는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소각로의 굴뚝이라든지 흡진기의 흡진장치라든지 세정장치라든지
냉각계의 응축장치 이런 부분들은 장치들이 밖에 있지만 본체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요율을 적용을 해줘라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이제 공장에 있는 공기구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 기계 가공용 공구, 작업 공구, 측정 공구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연구소, 영업소에 있는 실험기구나 측정기구 같은 경우는 집기 비품에 해당하는 부분들. 공장 실험실이라든지 작업장 내 시험기구나 측정기구는 공기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형이라는 금형이나 지형, 굉장히 고가죠. 이런 부분들은 공기구이기는 하지만 꼭 명기를 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보험료 예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이죠. 예. 보험 목적물 건물, 공기구, 설치기계, 직기비품, 요율이 같죠. 그래서 금속 가공 요율은 공장에서도 좀 요율이 낮은 요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플라스틱 사출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요율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소멸성과 장기보험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 가공은 가입금액 1억입니다. 장기보험 5년 납 5년 만기, 건물급수 상급입니다. 공장은 이제 철고조 판넬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상급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멸성의 경우는 7만 5천 원. 장기보험 한번 볼까요? 14만 6,400원입니다. 그게 배 수준이죠. 플러스 타출 38만 9천 원. 장기보험 67만 6,800원입니다. 거의 더블 수준이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될 꼭 내서 없어지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재고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이제 재고자산 할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죠. 금속가공, 소멸성이 15만 원입니다. 장기보험 24만 4,800원입니다. 플라스틱 사출료율은 46만 4천 원. 장기보험 77만 6천 원. 이것도 거의 배 정도 수준이죠. 다음은 이제 자주 가입하는 특별약관입니다.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입니다. 금속가공 13만 5,400원. 장기보험은 지난 일반 보험과 같이 5만 1,600원으로 좀 저렴하죠. 장기보험이 좀 저렴합니다. 플라스틱 사출, 요율은 틀리지만 풍수재 특별약관은 요율은 같습니다. 5만 1,600원으로. 다음은 이제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입니다. 이건 공장화재 설명이기 때문에 공장의 특수건물은 공장동, 사무동, 식당동, 경비동까지 다 포함을 해서 건물 면적을 3,000평방미터 이상이면 특수건물로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들이죠. 좀 전에 일반적인 풍수재 특별약관은 어떻게 되냐? 14만 5,400원이었죠. 금속가공 26,300원입니다. 특수건물은 더 저렴하다는. 장기보험 더 저렴하다. 12,000원입니다. 아까 일반적인 풍수재 담보 특별약관과도 벌써 한 7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플러스도 동일하죠. 그래서 가끔 제가 증권을 받아보면 특수건물을 보험회사 인수해주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가입을 안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가입을 해야 되는 특별약관입니다. 특수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과 기기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특수건물로 꼭 가입을 해야 되는 특별약관이죠. 다음은 이제 군의 폭발 위험 담보 특별도 가입 많이 하죠. 폭발을 일어났는데 불은 안 났다. 이런 경우 금속가공은 1,600원. 장기 55,600원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플라스틱 사출 6,500원. 똑같이 55,200원이죠.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기위험 담보 특별약관입니다. 정기위험 담보는 뭐냐면 배전반이 불에 타지 않고 화재보험은 불에 연소작용에 의해서 불에 타야지 보상을 해주죠. 배전반이 불에 타지 않고 과전류로 인해서 누룽지처럼 이렇게 눌어붙은 거는 보상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 특별약관, 정기위험 담보 특별약관을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많이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금속 가공인 경우에는 37,600원. 플러스 사출 동일하죠. 장기보험 11만 5,200원입니다.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한 4배 정도 차이 나네요.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장 화재에 있어가지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제조달 가액 특별약관입니다. 제조달 가액 특별약관은 뭐냐면 화재보험은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 절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 가액은 뭡니까? 제조달 가액, 새로 사는 가액에서 감가를 공제를 하죠. 감가 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이 보험 가액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제주도알 가입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은 5천만 원짜리 기계 있지만 다시 살려면 1억이 든다. 그러면 1억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1억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제주도알 가입 특별약관입니다. 네. 체크를 해봐야 되는 특별약관이죠. 마지막입니다. 보험 가입에 대한 결론입니다. 공장화재보험은 아까 소멸성, 풍수재 특약 말고는 소멸성이 다 유리했죠. 그래서 각 보험회사에서 재산종합보험 형태, 땡땡땡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뭐냐면 화재위험 플러스 배상책임 플러스 또는 기계위험을 플러스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각각 가입을 한 보험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런 종합보험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특별약관을 첨부를 해서 소멸성으로 가입을 할 것을 권고드리는 부분들이죠. 만일에 풍수재에 가입을 하고 싶은 좀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장기보험과 소멸성 보험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수재 담보위험 특별약관은 그 특별약관을 딱 떼서 혼자만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화재위험에 대한 가입 금액에 화재위험 보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중대형 업체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장기보험은 30억 또는 50억으로 가입 금액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70억, 100억을 가입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중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장기보험이 좀 부적합하죠. 그래서 소형 업체인 경우에는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부분들입니다. 최종 결론이죠. 풍수재를 꼭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 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멸성과 장기를 비교를 해서 한번 가입을 하시라는 부분들, 풍수재 미가입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멸성, 종합성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공장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요즘 질문이 많죠. 보관자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철연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익이었습니다.